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까지 6일 지방선거 공천을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경선 열기가 이번 주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밀 심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전남 지역의 현역 단체장 컷오프 여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지방선거의 최대 빅매치는 이용섭, 강기정 후보가 맞붙은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입니다. 이번 주 두 후보는 KBS 광주총국이 주관하는 초청 TV 토론을 시작으로 최소 2차례 이상 맞짱 토론에 나섭니다. 24일부터 나흘 동안 당원과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 경선이 시작되는 만큼 이번 주 TV 토론이 승부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광주구청장 경선 후보들도 이번 주 차례로 TV 토론을 갖고 1차 컷오프에 대한 이의 제기와 재심 신청으로 늦어진 서구청장과 광산구청장 경선 후보는 모레쯤 확정됩니다. 또 22일에는 동구와 남구청장 후보가 확정됩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수사를 받고 있거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현역 기초단체장 4명에 대해 정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 초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평 군민 일부가 현 군수의 경선 배제를 촉구하는 등 현역 단체장의 컷오프 결과에 따라 선거판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초광역의원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 직무수행 기본역량 평가를 진행해 모레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공천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도 내일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주기환 후보는 광주를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의미로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출마 선언을 가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6일 지방선거 장흥군수 후보 선출 본경선에서 김성, 곽태수 두 후보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당은 장흥군수 후보 공천 신청자인 두 후보와 조재환 후보 등 3명을 대상으로 1차 예비 경선을 실시했고 그 결과 김성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광주와 전남 지역의 일일 확진자 수는 모두 7,957명을 기록해 이틀 연속 10,0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의 신규 확진자는 1,860명, 전남은 1,956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서 전북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애틋한 시와 편지를 쓰는 등 그날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전주방송총국 오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많은 꿈을 안고 행복하게 떠났던 18나는 물이 차오르는 배 안에서 작은 고래가 되었습니다. 행복과 슬픔, 그리움이 섞인 눈물을 흘리며 헤엄치는 나는 아직도 꿈이 많은 18입니다. 시 한 편 속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은 넓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작은 고래로 거듭났습니다. 고래는 제일 바다 중에서 큰 동물이라 생각해서 아무런 위험도 받지 않고 힘차게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작은 고래라고 지었어요. 지금도 어디선가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 밝은 태양을 우린 같이 보고 있겠죠? 저는 꼭 선배님들처럼 가치를 선물해주는 사람이 될게요. 사람들이 내려다 보이는 넓고 푸른 들판, 그곳에서 나를 지켜봐 주세요. 먼저 세상을 떠난 선배들에 대한 고맙고 미안한 후배의 마음은 오롯이 편지 한 통에 담겼습니다. 미안한 마음은 이제 와서야 좀 더 깊게 생각을 하고 선배님들의 마음을 헤아린 것에 대한 미안함인 것 같아요.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아픔과 상처를 달래기 위해 학생들이 손수 쓴 시와 편지는 360편이 넘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네, 이렇게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마음 못지않게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각종 사고로부터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안전교육도 강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방송총국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전을 주제로 한 초등학교 수업 시간. 강당과 계단, 복도 등 교내 장소별로 위험 요소가 뭔지 발표해보고 모든 별로 공간에 어울리는 안전수칙을 논의해
그림을 그리거나 배지를 만드는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저는 복도에서 뛰다가 미끌려서 넘어진 사례를 적었습니다. 물이 있는 걸 확인하면 바로 치우려고 노력해야 되고, 교육당국은 이번 한 주를 안전, 추모 주간으로 지정하고 안전 교육을 대폭 늘렸습니다. 직접 체험하고 활동하면서 안전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고 학생들이 직접 활동한 결과물을 서로 공유하면서 안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도록. 일상 속 체험형 안전 교육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해 안전 교실을 조성하고 지진 체험과 심폐소생술 등 안전 수칙을 틈날 때마다 배워 몸에 익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안전교육은 일회성으로 해서 될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체험 기회가 있다면 많은 훈련을 통해서 몸으로 익혀서 체득할 수 있도록.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유일한 해답. 안전 제일의 길을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동훈입니다. 60전 60승의 신화를 기록하면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경남 하동 출신 충의공 정기룡 장군의 유품전이 마련됐습니다. 건국 400주년을 기념한 이번 유품전에서는 임진왜란 전투에서 장군이 실제 사용한 진검이 선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창원방송총국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돼 조선과 명나라, 일본이 참전한 동아시아 첫 국제전쟁인 임진왜란. 그리고 임진왜란 중 명과의 강화 협상이 결렬돼 일본이 다시 조선을 침략한 정유재란. 7년 동안의 전쟁에서 60여 차례 전투를 하며 한 번도 패한 적 없는 명장이 있습니다. 하동 출신 충의공 정기룡 장군입니다. 하동 살아서는 자부심을 느끼죠. 전쟁에서 그래갖고 한 번도 진 일이 없고 다 승진 이기셨다니까는 하동 사람으로서 우리가 좀 긍지를 느낀다 할까? 총 길이 112cm, 칼날 길이 85.2cm의 장검입니다. 임진왜란 전투에서 장군이 실제 사용한 진검으로 임진왜란 당시 쓰인 검들보다 칼날이 긴 편입니다. 후손들에게 전해져 오다 20여 년 전 분실됐는데 하동 향교 전교가 검을 추적하고 소장한 이를 설득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유품은 모두 30여 점. 선조와 광해군이 내린 교지와 교서부터 시호가 적힌 책자와 장군이 사용한 옥대 등도 선보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이순신 장군만 아는 게 아니고 저희 하동 출신인 정기룡 장군도 임진왜란의 영웅이었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임진왜란 당시 전승의 신화를 기록한 육전의 명장 충의공 정기룡 장군. 순국 400주년을 맞아 그의 행적을 살펴보는 이번 유품전은 다음 달 30일까지 하동문화예술회관에서 무료 관람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여수 상공회의소는 여수 익산간 전라선 KTX 전용선 건설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건의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전달했습니다. 여수 상인은 건의서에서 여수 광양만권은 남해안 대표 관광지이자 전남 최대의 산업도시지만 전라선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예타 면제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현대사무중공업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이 시니어 고용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사무중공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노인인력개발원은 시니어 인턴십 사업 참여를 총괄 지원하게 됩니다. 보문복지재단은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지원 사업에 써달라며 1억 5천만 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후원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난해에도 보문복지재단으로부터 1억 원을 후원받아 자격증 취득 등의 아동 자립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강진만 생태공원이 한국관광공사의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안심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전국 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코로나 이후 일상 회복 시기에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심 관광지 125곳을 선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전남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순천시 송광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헬기 11대와 진화대원 113명이 투입돼 산림 1헥타르를 태우고 2시간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에 앞서 낮 12시 30분쯤에는 화순군 화순읍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0.2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12분 만에 꺼졌습니다. 광주를 비롯해 화순과 순천, 광양과 곡성 등 전남 6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산불 등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이동식 공공화장실 공사와 관련해 공문 허위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성군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원 A씨 등은 2018년 황룡강변과 장성호 주변에 이동식 화장실 4곳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을 납품받고도 검수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운영이 재개됩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월부터 문을 닫았던 경로당 9,179곳과 노인복지관 28곳, 경로식당 153곳의 운영을 오늘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시설 운영을 하더라도 백신 3차 접종자만 이용이 가능하며 칸막이와 뛰어앉기 등이 가능한 경우에만 제한적 식사 등이 허용된다며 현장 모니터링 등 관리 감독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 출산 가정방문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공공산후조리원 비용을 감면받은 산모의 경우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지 못했지만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나 둘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비 감면은 물론 가정에서 최대 20일까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광주와 천남 지역에서 1000여 건의 농기계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광주와 천남 지역에서는 모두 1020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해 86명이 숨지고 796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2020년에 발생한 210건을 분석한 결과 농기계 끼임 사고가 32%로 가장 많았고 전복과 전도가 2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광주 남구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광주 백운광장 주변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전담팀에는 남구 직원과 건설사 관계자 등 14명이 참여합니다. 남구는 교통 혼잡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달 정기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 회의도 수시로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높은 기온과 함께 완연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광주가 10.1도로 어제보다는 4, 5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24도까지 올라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특히 낮 동안에는 포근하다 못해 다소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는 다시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에는 구름이 다소 많이 지나고 있고요.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이 되지만 광주 전남 지역은 대체로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담양 9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 화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높겠는데요. 여수 20도, 보성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1도, 영암과 강진 24도, 완도 23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6도에서 2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24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덥겠고요. 주말에는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